천혜의 자연 풍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충북 괴산. 오늘은 새로운 소장님과 함께 갑니다. 건축탐구집 오늘의 프레젠터를 맡은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콩집 열풍을 일으킨 이현욱 소장님.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연을 집으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 자연의 이제 기능이나 요소들을 실내에 연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늘 소녀 같은 모습이라니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잠깐만요. 저랑도 인연이 좀 있는 분 같은데요? 선생님, 작업하시느라고 안 들리시나 봐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한복하죠. 보자기 아티스트, 강사, 동화 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녀를 만나러 간 날은 오랜 가뭄 끝에 달디단 봄비가 내렸습니다. 산골 생활이라는 게 비가 오면 꼼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효재 씨는 아니라네요. 오늘은 또 뿌리 길어. 쑥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쑥과 이런 모를 풀꽃을 꽂아놓으면 뿌리채 꽂아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달씩 가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나는 산신령이야. 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이름 모를 풀꽃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그녀의 장명 센스. 이 속에 사는 저는 그냥 기쁨놀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놀이 하고요. 이곳에서 그녀는 사계절을 4번째 보는 중입니다. 달맞이는 뿌리가 너무 억세서 뽑다가 엉덩방아 막 혼자 찍고 혼자 웃고 씨름하고 살아요, 풀과. 피디님, 우리 대박이야. 안개 오고 있어. 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 좋아서. 택배 오네. 택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특급 서비스. 와.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소녀 감성으로 돌아간다는데요. 과연 그녀의 집은 또 얼마나 볼 게 많을까 궁금해지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같은 회사에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현욱 소장님과 효재 씨는 11년 전 같은 광고에 출연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 얼굴을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10년이 넘었죠.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 또 여기에서 또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또 선생님 너무너무 일단 이 산소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학수고대 기다린 게 네. 산속에서 주치 선생님 기다리듯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집에 문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아니 문제라니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주 불편한 집이네요. 어쨌든 처마가 있었으면 되는데. 심각한 얘기는 차차 듣기로 하고 그나저나 이 나뭇가지는 뭐예요? 경계선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데. 여기서 다 멈추는 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처음엔 네. 여기가 산속이니까 택배 하시는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하트로 그려놓고
하트 그려진 집이요 이러면 아, 너무 쉽게 여기까지 차가 왔어요. 네, 안까지. 아우 너무 잘했어 했더니 마당이 파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차가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세요라는 뜻이네요. 동네에서 버리는 소나무 가지 질질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대로 다 발길을 멈추면서 즐거워하세요. 네, 어쨌든 뭐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제주도에 가면 이제 돌담에 네네. 나무 하나 딱 해놓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어쨌든 얘기하고 들어와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네. 마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4년 동안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처음엔 하얀 꽃을 심고 싶었고 네. 또 포기하고 아 그대로 둬보자 해서 네. 이렇게 오솔길이 만들어지기까지 4년 걸렸어요. 아, 이거 나름대로는 그래도 네. 4년 동안 만든 오솔길이네요. 오, 네. 이 안에서 오솔길이야. 오솔길 그러니까요. 만들었고 네. 이제 불멍하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풀담. 아, 풀담이요? 네. 네. 저는 풀로 담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세월이 만들어낸 거죠. 그나저나 효재 씨 이곳에까지 내려와서 터를 잡은 건 무슨 인연이래요? 저도 태어나서 괴산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곳. 무지를 찾았죠. 산과 바위가 나무가 좋은 곳. 선생님, 이 집에 이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마당은 봄눈다방이라고 하고. 봄눈다방. 네. 봄에만 와야 되는. 아니 봄눈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버리잖아요. 아, 고집을 좀 없애야겠다. 봄눈처럼. 네네. 봄눈다방. 다방인가요, 저게? 예, 다방. 오, 네. 입이고 소나무로 밑에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만들어 주고요. 네. 봄눈 다방. 네. 집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층에 다실과 주방이 있고요. 2층에 방 2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닥뜨리는 이곳이 주방 겸 다목적 공간이랍니다. 저 공간의 이름은 명의루. 식문화 강의실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 매너 수업도 하고요. 눈 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명의루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기는 수다방처럼 쓰여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기는 많네요. 아유, 왔는데 재밌는 또 소품이 있네요. 네. 이건 뭘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아,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 보물이 혹시 사탕 아닙니까? 다들 좋아해요. 아, 캡슐 커피. 도시에서들 오시면 네. 막 그 카페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짠 하면 걔가 캡슐 커피와 각종 티백을 보관하는 바구니들. 역시 효재 씨답죠. 그래서 이 글씨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라면 젓가락으로 써주신 글씨예요. 라면 젓가락이요? 예. 효재의 손끝에 닿으면 누더기 헝겊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근 모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저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이런 벽과 그 아래 겨울 되면 그 석화가 쪄먹어요 많이. 석화굴. 예, 근데 네. 어느 날 석화굴이 네. 이런 데가 온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네. 어딘가 네. 굴 회사에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두, 힐 있는 예, 구두로. 힐. 효자스럽네요, 디자인이. 저 그리고 어느 날 아. 제가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우아하게 나뭇잎이 실내로 날라 들어왔어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해서 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러고 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네, 뭐가. 얘는 운전자 앞으로 또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해서 네, 네.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결국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으로 탄생한 거네요.
마당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공간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엄숙해지는 거와 그렇죠. 같은 이치인 네, 네, 거죠. 오, 천장에 매달아 놓은 나무까지도 신선한데요. 아, 이거 천장에다 이거 무슨 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죠?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요? 새총했다고 하고요. 아, 딱딱한. 네, 맷돌 손잡이하고 나무 네, 중에 네. 단단한 나무래요. 제가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젖혔을 때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처음부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집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 많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보여요. 예. 바닥 장선이라는 게 네. 폭이 넓잖아요. 네. 여긴 좁고 네.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선 방향을 뭐 일로 보내고 제가 보니까 장선을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예. 좀 부분 좀 끊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제 전문가로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 3년이요? 어머, 그럼 이거 시한부 집이잖아요. 문제가 많다더니 진짜였네. 장선이라는 게 바닥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시공을 하는 건데 이 집의 경우 장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미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치면서 주방 옆 다실에는 대나무 숲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 놓으셨나요? 감사해요. 심었다고 표현해 주셔서. 네, 대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얘기하면 급 실망하실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이 멋진 대나무 숲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자연의 요소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유는 알고 보면 네. 간단해요. 창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린 거예요. 효재 씨 정말 아이디어 좋다. 전시회가 끝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나무 방, 운상정 이렇게 불리죠. 함께 무대 의상을 한 분이 나훈아 씨 여기 가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 전시회요 어째요 막 이렇게 하니까 123층 롯데 월드타워에서 123층이면 운상정 구름 위의 정자라고 써주고 가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아요. 구름이 늘 머무는 곳 운상정. 그런 곳에 살아서인지 효재 씨도 신선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인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목당꽃 매듭이에요. 목당꽃처럼 풍요로워서 목당꽃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죠. 비녀 매듭, 비녀를 찌른 모습이라고 제가 묶을 때 비녀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걸 받고 공통된 답이 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불러. 같은 마음인가 봐요.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 그 순간 사물도 공간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네요. 이 집은 지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처마 없는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집은 그냥 네모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우선 목조주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외장재가 적산목으로 했는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원래는 오일 스텐을 칠해서
오일스텐 매년. 바른 거예요. 매년 바르시나요? 한 번 발랐어요. 한 번. 매년 칠해야 돼요. 그럼요, 매년 칠해야 돼요. 사람의 피부는 똑같습니다. 어.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처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오, 모자 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조 주택은 평균 1, 2년 간격을 두고 오일스테인 처리를 해줘야 한대요. 그래야 외장의 변색을 막고 내구성도 길어진다는군요. 처마 없는 집에 산다는 건 네네. 비, 바람, 눈 다 맞고.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저 집도 이제 따가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처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500년 살아보니 야, 안 되겠다. 이 기후에 맞는 식으로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 우산도 필요하겠네. 네. 아니면 모자도 필요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우리 집에 이렇게 고달프게 가요, 화장실을. 아, 불편한 화장실이군요. 그리고 이 문도 거꾸로 그러니까 딸렸어. 문 여는 방향도 거꾸로.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네. 효재 씨가 가장 힘을 준 공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야말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래요. 아기자기하죠. 네, 화분도 있고 역시 보자기도 있고. 네. 이제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화장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잠깐이지만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랑 우리는 다 한 번쯤 대화하고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왕자 오래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제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읽어봐 생각해 주세요. 보세요. 잠깐. 잠깐이요. 장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를 쓴 사람과 읽어주는 사람. 어머, 오늘 화장실에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랫줄에 널려있는 속옷들, 눅눅한 수건,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칼. 그러다 잊혀지겠지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얀 수건에 레이스 꿰매고 빨래는 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늘쌈지에 모읍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와, 감동. 오늘 전체에서 화장실에서 둘이 건축이 버리는 이 퍼포먼스가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문제가 있다지 뭐예요. 근데 화장실 오시는데 네. 뭘 들고 오셨나요? 여기는 누수가 돼가지고 이 불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네. 수리한다고 뚝딱거리는 게 싫어서 네. 그냥 이 상태로 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초 켜고 초를 켜서. 예, 초를 이렇게 켜서 항상 켜놓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유리 뚜껑이 꼭 있어야 돼요. 문 열었다가. 운치는 있네요. 그냥 운치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정전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짜증으로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슬그럽게 그냥 이겨나가시는 뭐 저거 새라. 비지 뭐. 맞아. 아니 새라.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경치에 반해 덜컥 살게 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인 거죠. 처음엔 짜증도 났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즐기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했다지 뭡니까? 그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누수가? 그렇죠. 누수가 계속돼서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시간이 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효재 씨 아무리 사람 들어와서 복닥거리는 게 싫어도 보수공사는 빨리 해야겠어요. 누수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뜯어보면 훨씬 피해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글쎄 시골집에 굳이 2층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네. 불편하시니까 아우 경치가 좋네요. 올라오니까. 2층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네. 어쨌든 문이 이제 바깥으로 여네. 바깥으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처마가 없다 보니 불편한 것 투성이죠. 그 우산은 어쨌든 접어서 이렇게 급하게 던지고 던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풍미가 없어지고 네. 뭘 후다다닥 거리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삼면에 좀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없어서 워낙 서양빛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입김이 보이는. 아 추워요. 너무 춥고. 오죽하면 여기를 수장고, 창고방으로 쓰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붕, 삼각형 공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공간이 사실은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네. 그 로망, 시골집 로망 있는 분들은 꼭 하나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붕은 꼭 필요하다. 네. 처마, 처마. 경사지붕. 아, 경사지붕.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최대한 꾸밈을 배제한 그녀의 침실.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녀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지요. 눈 뜨면 찬물을 끓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이 공간에서는 폭포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방의 장점은 누워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거. 밤이 되면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선물 때문이랍니다. 선생님 다운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지, 겨울은 당연히 이제 추워야지. 어쨌든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연을 안에 끊어들여서 나름대로는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효재다운 집 같아요. 감사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다들 짠해하면서 서울들 떠나거든요. 네. 저도 그러고 떠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고쳐 살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집이든 구멍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르게 예쁘게 살 거예요. 언제나. 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니 꽃밭. 이거 좋다. 뾰족한 부분을 쓰임새가 있는지. 오, 이렇게 잘 커주다니. 어머, 고마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티를 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산신령놀이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내가 산신령이야 이러고. 나에게 집이란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효제스러움으로 더 풍요로워질 여름 기대해 볼게요.